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장 마감 이후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번 달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황과 중간에 제가 좀 변화가 있었죠. 미국 시황 기준으로는 뭐 박스권 상단 의견, 그리고 이후에 미국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이 조금 부진해지면서 경기에 대한 경계감, 박스권 상단에 대한 경계감은 좀 유지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의 변화는 여전히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제가 이달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밸류업 한국 시장의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강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 관련한 뭐 지주사 증권주를 포함한 이런 밸류업 주식들 편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월 초부터 드려왔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5월 마감하는 시점 정리를 하자면, 자, 미국 시황에 대한 제 생각은 뭐 크게 별로 변함 없습니다. 미국 시황은 의견 유지인데, 이제 뭐 하나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큰 폭의 하락은 일단 나오지는 않겠지만, 박스 상단권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따라갈 필요 없고 팔아두신 거 쫓아서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시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경계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고, 요게 이제 하반기 뭐 시간이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 딱 전형적인 박스 상단 위쪽으로는 더 못 가지만 아직까지 밑으로 막 심각하게 깨지는 정도는 아닌데 미국은 박스 상단 아닐까? 이런 정도의 의견이 되는 거죠. 미국으로 보면은 여기서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 내려갔을 때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좀 지겹게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약간의 안전 선호 내지는 경계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는 의견입니다. 뭐 제가 막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관건은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요일 6월 3일 화요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번에 또 탄핵 이후 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이 즉시 취임입니다. 선거 이후에 즉시 취임인데,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뭐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여야 모두가 일단 증시 부양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조금은 더 적극적인 게 아무래도 파란당, 제가 글자도 파란색으로 쓰고 있네요. 이건 정치적인 편향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네. 빨간색으로 바꿨을까요? 요즘 빨간색, 파란색 뭐 막 분란이 많으신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지 그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 까만색으로 쓰자. 근데 일단은 정시 부양에 대한 스탠스가 강합니다. 조금 더 강한 건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1위니까 그 기대감이 좀 현실적으로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지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돈 벌자고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6월 3일이 그리고 이제 결과 나오는 게 수요일이 되겠죠. 여기가 일시적인 단기 재료 노출이 되겠죠. 자, 단기 재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증시 부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재료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있는 듯 보이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주사들, 특히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이런 일부 종목들이 과속했습니다. 좀 과속했기 때문에 아마도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단기 매물을 조금 소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이고요.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5,000포인트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5,000은 뭐 차치하고 일단 3,000은 갈 수 있느냐? 일단 3,000이라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제 의견을 잠깐 좀 드리면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물론 이건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상하방으로 강하게 나왔었지만 이 당시가 이제 3천을 넘어갔을 때죠. 2021년도 영업이익이 190조 원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올해 이제 2025년도에 뭐 180이 얼마, 거의 190조 정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 200조를 넘기냐 마냐 이런 정도의 뷰라서 사실은 여기서 3,300 갔잖아요. 3,300대 갔는데 지금 2,700대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게 가치 관점이잖아요. 주가의 가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당시에 보다 지금 훨씬 더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고 이익은 뭐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한국 시장은 더 올라도 가격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저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뭐 싼데 쌀만한 이유가 유지가 돼 있으면 쌀만하다. 이러면은 저평가 상태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뭐 제도가 부실하고 이러면은 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싼 거예요. 성장률이 저하되고 국내 상법이나 이런 대주주들의 작태가 우리 LG엔솔로 대표되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열심히 LG화학의 2차전지 쪽에 투자를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켜가지고 그걸 그냥 공허하게 다 날려버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IPO 해가지고 회사만 자금 조달하고 증권가에서만 그 IPO로 인한 대규모 성과를 내고 기존의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증시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좀 바꾸고 뭐 이사의 충실 의무 자체가 회사가 아니라 주주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주주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이 회사라는 개념이 경영자들의 이익 위주였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법 개정의 취지이자 목적인데 될 것 같아요, 그죠? 현재로서는 거대 야당이 뭐 거대 여당까지 돼버리면 행정 입법을 뭐 미국도 지금 레드 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블루 웨이브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안 하고 떠나서 우린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밀고 갈 수 있다라면 뭐 나라 국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득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런 상법 개정의 측면 그리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것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 배당소득세가 물론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게 배당소득액이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2천만 원 이상이면 이게 종소세 기준이 돼서 소득세율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원래 15.4%, 14%, 14 소득 지방세 14에서 이렇게 해서 15.4%가 되는 건데 이게 배당소득세율인데 이게 이제 종합과세로 2천만 원 이상으로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 기본소득세율로 들어가 버리니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율이 뭐 42%막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배당 받으면서 40% 떼야 되니까
10%대는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세율이지만 이걸 이제 분리과세 했을 때는 배당 소득세율이 15.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들이 좀 더 배당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고액 투자자들이,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증시 유입이 동인이 되는 거죠. 증시 유입에 어떤 활로를 열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과하게 쏠려 있는 한국의 자산 시장이 이 증시로의 머니 무브가 강력하게 들어올 여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기대감이, 그리고 대주주 오너 일가들도 배당을 했을 때 그 배당 세율이 낮게 유지가 되는 수준이라면은 그들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더 배당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을 통한 소득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산시장, 한국의 자산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큰 그림으로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주식 투자 30년간 하면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 당시 IMF 이후였기 때문에 벤처 활성화 방안, 증시 부양안, 경기 부양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던 때를 기억하는데, 그 당시보다 더 액티브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저는 조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이 펀더멘탈 상으로는 충분히 3,000포인트대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PBR 얘기하는데 현재 코스피 PBR, 그러니까 BPS가 2,850 정도 될 겁니다. 2,850 정도가 아마 지금 현재 될 겁니다. 그래서 2,600대, 2,600선 정도가 코스피 PB 0.9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2,500대, 아니야. 2,600, 300, 이 정도 가면 0.8 깨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BPS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3,000 가도 사실 PBR이 이제 뭐 1.1배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3,100 가야지 1.1배 되는 거잖아요. 뭐 문제 없죠, 사실. 그죠? 3,100이면 여기인데. 이 정도는 사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제가 원래 시황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지금 시황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 시황 뷰가 좀 바뀐 거예요. 요렇게 지금 우리 시장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사실 코스피 추세도 지금 이렇게 되면 약간 뭐 업사이드가 열립니다. 예, 중장기 기술적 추세도.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 수급 기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시장을,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일단 새벽에 개방을 해놨잖아요. 제한적이지만. 이거 24시간 환시장 개방, 이거 MSCI에서 항상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능성이 되게 현재로서 높은 상황이죠. 거기에 지금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체 거래소 생겨서 시간의 거래도 많이 활성화돼 있지. 이렇게 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지분율도 30%대 선까지, 31% 선까지 떨어져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경쟁력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되면은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레벨업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기본적으로 센티멘털과 펀더멘털과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수급의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아직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도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하고는 좀 다른 증시에 대한 부양적 스탠스와 수급적 스탠스이기 때문에, 사실 업종 전략으로 따지면은 경기 민감 섹터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금리에 민감하고, 글로벌 경기가 그런 유동성에 따른 IT 수요 증가율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오토론의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자동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뭐 이런 스토리는 아니에요. 이건 그거랑 좀 다른 구조인데 국내 이런 증시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서면은 작년 아시다시피 추경이 올해 지금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100% 거의 100% 추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25년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낮춰놓고 합의하면서 추경이란다 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합의하게 되는 건데 원래 연말에 이제 의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갑자기 12월에 계엄 선포해버려서 우리나라 25년 예산안이 혹시 통과 못 될까봐 급하게 합의 통과시켜서 2025년도 예산이 너무 작아요. 반드시 추경한단 말이에요. 추경도 경기 부양 스탠스가 되죠. 그리고 새 정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우리가 계엄 이후에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좀 뭐랄까 적극적인 부양적 스탠스들이 취해질 거란 말이에요. 유럽이 왜 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했느냐? 경제 정책이 부양적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취해서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유럽 증시 잠깐 한번 보시죠. 독일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미국이 약간 꺾였음에도 미국과 보시면은 약간 디커플링이 돼 있죠. 그죠? 우리 시장이 이런 증시 부양적 스탠스와 경기 부양적 신정부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면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상황 내지는 디커플링 되는 상황까지도 제가 이런 얘기 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장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추세가 잡혀 있는데 밑으로 살짝 깨졌고 요렇게 잡혀 있는데 위로 살짝 올라갔었거든요. 원래 고전은 항상 대칭하게 돼 있거든요. 위가 잠깐 넘어갔기 때문에 아래가 약간 뚫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살짝 뚫렸기 때문에 이 박스 기준으로도 위쪽으로 조금 뚫린다 하면 이 정도 한 2,800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6월 달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포지션은 막 이거저거 다 팔고 현금하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그 대선 시점에 잠깐 이런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의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밑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관들의 포지션에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두터워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 투자 아이디어도 그 부분에 좀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업종 종목 섹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뭐 경기 위주의 포지션은 아닙니다. 여전히 밸류형 종목들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 맞추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종목 아카데미에서 언급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종목 언급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드릴 수는 없는 점 좀 양해 바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2차전지를 잠깐 제가 반도체와 2차전지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 왔던 종목들에 대한 단기 기술적 반등 여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우리나라 수출 핵심 기업군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이 지금 가장 취약하죠. 근데 이게 그중 다행이라고 이제 이게 미국 연방 법원에서 약간 논쟁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9일에 즉시 상호관세 시행 안 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초단기적으로 약간의 반등 신호가 지금 나와 있어요. 뭐 여기 한 정도 지수 상승과 뭐 괴를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도 한 6만 1,000원, 2,000원대 상단 정도까지 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률 한 10%가 보이는 거죠. 이 정도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찐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식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과 2차전지라는 산업이 회복세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반도체도 그런 여건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 룸이 좀 형성이 됐다 이런 의견인데 2차전지도 비슷합니다. 2차전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에코프로 BM으로 얘기할게요. 에코프로 BM이 자본 조달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밑에서 단기 반등 신호가 나왔죠. 예, 단기 반등 신호는 나왔어요. 그게 보통 이제 이 정도 업황이면 이 121선을 잘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뭐 8만 원 레벨, 9만 원 레벨에서 한 11만 레벨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20% 정도의 반등룸이 생기는 것 같아요. 20%면 여러분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조선이고 방산이고 이런 종목들 좋은 주도주들도 단기 시세를 좀 발산할 때 대형주들 한 20에서 30% 나오거든요. 그럼 저점에서 이미 10% 올라왔는데 추가로 20% 남아있으면 30% 반등룸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에너지들도 지금 이쪽에서도 보입니다. 최약체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같은 종목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등순환 에너지가 지난주에 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거래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대바닥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이 대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술 구조로는 뭐 기술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충분히 내려서 이렇게 채널 하단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이제 6월 유상증자 물량 상장되고 하지만 그거 뭐 크게 부담 없으니까 이게 채널이 이렇게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얘네들 유상증자 한다고 한번 크게 회전했지. 여기서 지금 반등하고 유상증자 납입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주인 수권들도 거래가 좀 됐을 것이고, 물량 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유증 정도의 물량을 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회전이 좀 됐거든요. 이러면은 보통 기술 반등이 나오는데 빨리 나오지 않아도 돼요. 나오는 신호가 떠 있어요. 이런 애들도 지금 17만 대인데 한 20만 원대 정도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한 15, 2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에너지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2차전지들이 반등을 하면은 역으로 그동안 강했던 조방원이 좀 쉴 수 있어요. 네, 그런 점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과대낙폭을 주도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항상 주도주는 성장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방원 쪽이 성장주로는 주도 역할을 계속 하겠지만 주도주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 매물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과대낙폭주 순환매 보이고 가장 다크호스는 밸류업이고 예, 앞으로 6월 달은 당분 그런 쪽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6월 달도 성공 투자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또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 6월 달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